자, 우리 주변에서는 왼손잡이 어린이들어 오른손잡이로 살아줄 것을 강요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가 어른이 돼서 자각 능력으로 사는 거 보면은 다 왼손잡이로 살죠. 그것이 순리입니다. 자, 오늘은 채비와 찌놀림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는 상상력으로 여러 가지 경우를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찌놀림은 붕어와 찌와 채비의 역학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범위가 순리입니다. 자, 그것을 찾아서 이번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찌올림과 채비의 영향관계, 즉 원줄 채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찌올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다음에 먹줄 채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다음으로 낚시간에 찌 맞춤을 했는데도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줄 채비가 찌올림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먼저 알아보죠. 자, 낚시를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여기에서 낚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원줄이 찌놀림에 미치는 영향, 그것은 붕어가 입질을 하면은 이쪽에서 와서 입질을 합니다. 붕어는 자, 이렇게 와서 꼬리를 세우고 입질을 하겠죠. 자, 여기서 유념할 거는 이 관계, 원줄과 바늘과 붕어와 찌와의 관계에서 찌놀림을 보려고 그러면은 붕어가 내가 앉아있는, 이 낚시꾼이 앉아있는 이쪽 방향에서는 접근을 하지 않는다, 이거를 전제하고 항상 사람이 앉아있는 반대편에서 붕어는 접근해서 입질을 한다. 그건 왜 그러느냐? 붕어는 항상 우리가 채비를 던졌을 때 채비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채비 정렬할 때 설명을 드렸죠. 떨어져 가지고 안착할 때 바늘이 닿고 찌 밑으로 봉돌이 오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먹줄은 항상 이렇게 바깥쪽으로, 낚시꾼이 있는 반대편 바깥쪽으로 펴져 있게 됩니다. 위치가. 그런데 여기에 미끼가 달려 있는데 붕어가 먹이를 먹으러 올 때 낚시꾼이 있는 이쪽에서 가면은 바로 봉돌 원줄이 있는 쪽에서 미끼로 접근하면은 이게 몸에 걸구치죠. 따라서 붕어는 여기에서 이렇게 접근해서 먹이를 취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접근했다 하면은 완전히 돕니다. 돌아서 반대편에서 와서 취한다. 이거는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따라서 항상 붕어가 당기는 방향,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바로 원줄이 찌를 붙잡고 늘어져 있는 이 반대 방향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줄의 첫 번째 역할 1번이 바로 찌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에 이 원줄이 없다면 이거를 딱 끊어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낚시하다 보면 끊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끊어버렸다면 붕어가 입질할 때 여기서 못 붙잡아 주니까 저항이 생기질 않으니까 찌는 움찔움찔 하다가 그대로 끌려가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멋진 찌 올륨으로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원줄이 찌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원줄이 우리가 못 붙잡아주는 거를 낚시하다가 찌를 끌고 갔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원줄이 터져서 끌고 갔다. 그럴 때가 있고, 하나는 갑자기 낚싯대까지 끌고 물속으로 가버렸다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찌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 차이가 납니다. 원줄이 끊어져서 갔을 때에는 수면으로 싹 가다가 싹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멀리에서 끌고 가던 붕어가 지쳤을 때 찌가 살 솟구쳤다가 한참 후에 다시 사라지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낚싯대까지 끌고 갔다. 그러면 낚싯대가 이 원줄을 붙잡고 무겁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찌가 잠시 후에 올라갔다가 또 잠시 잠겼다가는 금세 또 올라와서 발딱 누웠다가 또 조금 가서는 또 안 보였다가 또 쫙 올라왔다. 여러 차례 찌가 올라옵니다. 바로 그 역할이 원줄이 찌를 잡아주는 역할, 그게 바로 눈앞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이 원줄이 하는 두 번째 역할은 이 힘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요거 이제 두 번째입니다. 붕어가 입질을 했을 때 힘을 찌에 전달하는 역할을 원줄이 한다. 붕어가 여기에서 예신하면서 쿡 빨아들일 때 목줄은 항상 펴져 있다고 채비편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봉돌에 꿈찔하는 충격이 옵니다. 그러면서 봉돌이 약간 움직여서 떠오르게 되죠. 이럴 때 찌 끝이 움찔하고 약간 떠오르는 예신 현상이 나타나죠. 이거를 이 원줄이 바로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붕어가 들고 원상 회복하면서 쫙 올랐을 때, 그때 이 원줄에 의해서 찌가 쫙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어느 경우에도 찌와 봉돌 사이의 원줄은 느슨한 상태가 되지 않는다. 항상 찌는 올라가려고 버티고 있고 봉돌은 아래로 가라앉으려고 버티고 있고, 그 중간에 이 원줄이 긴장 상태로 놓여 있게 된다. 이거를 참고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줄이 찌 놀림에 미치는 역할은 크게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바퀴 뿌니고의 가수 박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붕어학개론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자, 원줄 채비가 찌 올림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서 다음으로 이제 목줄 채비가 과연 찌 올림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림에 보면은 4cm 목줄과 7cm 목줄과 20cm 목줄로 세 개로 구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는 짧은 목줄, 평균 목줄, 긴 목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4cm 목줄을 보면은 붕어가 입질을 할 때 예신 반응부터 본식 반응에 이르는 동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목줄이 짧으니까 바로 붕어가 빨아들이는 순간 봉돌에 그 충격이 바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붕어가 들고 올라오게 되면은 대략 정상적인 찌 맞춤을 했을 때 영상을 찍어서 관찰을 해보면은 봉돌과 목줄의 수평 상태에서 대략 한 30도 정도의 붕어가 들고 올라올 때 찌가 봉돌을 들고 올라가는 연합작전이 이루어집니다. 같이 합동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30도라고 봤을 때 4cm에서 30도 각도로 붕어가 올라가면은 대략 한
2cm 전후한 상태에서 봉돌은 이미 들리게 되고 따라서 찌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질이 민감하고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목줄과 찌 놀림의 영향 평균치를 보면은 대략 6, 7cm 목줄 쓰는 것이 이제 평균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같은 30도라고 하더라도 대략 이 각도가 수평으로부터 붕어가 올라오는 높이가 약 목줄 길이에 따라서 3cm 전후한 그런 정도 들고 올라왔을 때 찌가 봉돌을 들고 같이 연합작전으로 들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짧았을 때 2cm 전후했을 때하고 약 1cm 전후한 차이가 나는 거죠. 이만큼 여기에서는 차분하게 나타나면서 또 마지막 최종 단계까지 올라갈 때 이게 이제 찌톱이 많이 노출되는 높이 올라갈수록 이 각도는 사실 조금씩 커집니다. 그러면서 부드럽게 많이 올라오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보다 더 길면 어떻게 되겠는가? 바로 한 뼘치 목줄, 20cm 이상 목줄이죠. 이런 경우에는 목줄이 긴 만큼 여기에서 반응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그래서 수평으로부터 붕어가 약 4, 5cm 정도, 찌톱 거의 2마리 정도 높이로 올라갔을 때 찌는 봉돌을 들고 연합해서 같이 올라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높이 올라간 만큼 붕어가 실제로 물고 올라가는 높이는 같다고 보고 같이 올라갔을 때 이 높이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올라가다가 그만 찌는 이제 더 안 올라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목줄이 길면은 반응은 폭은 적게 나타나되 그 찌에 나타나는 동작은 아주 차분하게 나타난다. 이것이 목줄 채비와 찌 놀림의 영향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낚시칸에 귀신 들린 것처럼 찌 맞춤이 변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조치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낚시칸에 찌 맞춤이 변화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알게 모르게 경험하는 건데 수온 변화에 따라서 찌 맞춤이 부력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찌에 손상이 돼서 찌가 물을 먹어서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찌가 물을 먹어서 변화하는 경우야 확인해서 찌를 교체해야 되겠죠. 앞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낚시를 하다가 입질을 하는데 꿈질거리기만 하고 도저히 찌가 잘 안 올라온다. 이런 경우는 빨리 찌 검사해서 그 무거워진 찌는 물 먹었으니까 교체하는 거고 이거는 상식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수온 변화에 따라서 이 찌 맞춤이 달라진다는 것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수온은 4도일 때 밀도가 가장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도보다 올라가면 밀도가 낮아지고 4도보다 낮아지면 또 밀도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낚시를 하고 있을 때에는 처음에 낚시 시작할 때하고 초저녁하고 밤중하고 이튿날 아침하고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기온에 따라서 수온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늦봄부터 초가을까지 하절기 낚시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찌가 거짓말처럼 혼자 올라와 있습니다. 혼자.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마치 육자붕어가 입질하는 것보다 더 느린 속도로 눈으로 봐서는 모르는 속도로 어느 순간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찌 들림 현상이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수온 변화에 따른 찌 들림 현상이고 또 어느 때 보면은
이제 봉돌이 뜨는 가벼운 맞춤을 해서 낚시를 했는데 어느 시간에 보니까 찌가 자꾸만 내려가 버립니다. 찌톱을 뭐 3마리 노출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찌를 안 만졌는데도 찌톱이 수면까지 끝이 내려가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어떤 현상이냐면은 수온이 변화할 때 이 찌 몸통이 물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온도가 변화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새에 찌 몸통에 최적 변화가 생기는 거죠. 또 물은 물대로 밀도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온이 서서히 올라간 상태가 되면은 물은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밀도가 낮아지니까 찌 몸통을 붙잡고 있는 힘이 그만큼 느슨해지는 거죠. 따라서 찌는 무거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직 최적 변화가 수온이 먼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돼서 수온이 올라간 물에 찌 몸통이 완전히 뜨뜻해졌습니다. 같이 적응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최적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 순간에 해가 기울면서 수온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러면 물의 밀도가 먼저 변화해서 찌를 중심으로 해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는 거죠. 찌는 아직 최적 변화가 덜 된 상태고, 그러니까 찌가 서서히 밀려 올라오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눈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어느 순간 한눈 팔았다가 한 10분 후에 보니까 찌가 올라와 있더라, 거짓말같이 올라와 있더라,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수온에 따른 변화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대개 또 대류가 동반을 합니다. 물돌기가 말이죠. 그러면 최적 변화가 생겨서 찌가 찌 들림 현상이 생길 때는 봉돌이 그만큼 가벼워졌기 때문에 바닥에 있더라도 겨우 닿아 있거나 아니면 약간 들림 현상이 생기고, 찌가 이만큼 올라왔으면은 봉돌이 그만큼 들린 거죠. 이때 대류가 생기니까 찌가 대류를 따라서 물돌기 따라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건 고인물 저수지 조금 큰 둔봉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를 제가 이제 낚시간의 변화라고 표현한 건데, 이때 찌 들림 현상이 생기면은 찌를 조절할 수 있는 찌는 무겁게 조절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작은 보조 봉돌을 이용해서 찌 들림이 생기는 그 동안 안정적으로 해 주는 것이 입질 받는데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수온 변화에 따른 찌 들림 현상, 그리고 찌 자체가 손상이 됐을 때 찌가 부력이 작아져서 잠기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찌 올림과 채비 간의 그 영향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해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연결이 됐는지 불러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여자분이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네. 예, 경북 고령에 사는 박미숙인데, 예. 아, 예, 고령에 계시는. 예. 예, 낚시 즐겨 하시나 봐요? 아, 저희가 신혼이라서. 아, 신랑이 신혼이시고. 낚시 좋아해가지고 자주 가는 편인데. 예, 그 오늘 어떤 것을 얘기 나눠볼까요? 아, 지난 방송 때에. 예. 철사로 만든지 설명 들었거든요. 예, 예, 예. 설명 듣고 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낚시하면 찌가 잘 올라와요. 철사치라서 좀 무거워서 가라앉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예, 맞습니다. 많이 궁금할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철사로 찌톱을 만들어 가지고 예. 이 수조에서 그 역학관계 실험을 다 마친 다음에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낚시터에 가서 수차례 비교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찌 맞춤을
동일하게 같이 해가지고 와서 낚시를 하면은 붕어가 입질했을 때 전혀 이상 없이 대등하게 찌 올림이 나타납니다. 아, 그래. 예. 저는 그게 저삿지라서 무거워가지고. 예. 그래서 선생님 얘기 듣고 진짜 놀랐어요. 예, 그러실 겁니다. 그 재미있게 하려면은 그 신랑한테 우리도 철 싸가지고 찌톱해서 찌 개조해가지고 가서 한번 해보자고 하세요. 재미있을 겁니다. 예, 그래야 되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찌 올림과 채비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찌 들림 현상이 대류에 있어 수온변에서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낚시 아마 한 석 달 이상만 여름에 해본 분들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감하고 다음 시간에는 찌 놀림에 대한 종합 이해편 강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